한 호텔에 모인 10명의 사람들. 와 재밌어. 이곳은 더 타임 호텔에 초대받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을 재화로 사용하는 프리미엄 호텔, 즉 저희 호텔에서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소비가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영화 인타임 748 호텔이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다양한 게임을 통해 상금 시간을 획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워치 남은 시간을 모두 소비한 손님은 그 즉시 탈락이었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간 관리에 성공한 최후의 1인에겐 최대 3억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최대 3억 원, 우승 시 최종 우승자의 워치에 남아있는 시간을 시간당 500만 원으로 환산해 지급해드립니다. 시급 500만 원의 꿈의 알바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과연 와 무섭다. 이 개꿀 알바의 주인공이 뭐 했어요 거기서? 최후의 우승자는 카드를 왜 뺏겨? 누가 될까요? 너무 잔인해. 타임이즈 골드의 현실판 예능 저 지금 7시간 남았어요. 7시간. 더 타임 호텔 바로 시작합니다. 몇 시간 전 예전에 더 지니어스라는 방송이 있었죠. 저는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요. 슈스케 중우승자 출신이자 아무리 네가 날 첨일도 장인 존박, 아니 은근한 브레인 존박이 가장 먼저 잘못해요. 타임 호텔에 들어서죠. 여느 호텔과 다름없이 더 타임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배인의 안내를 받아 체크인을 시작하는데 특이한 점은 시계네요. 타임워치가 주어진다는 것. 앞으로 손님들은 오직 이 타임워치로만 각종 시설과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입구는 이쪽입니다. 호텔 입구로의 안내가 시작되는데 아 이게 뭐예요? 지배인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았죠. 그런데 단상 위에 올라서자 거짓말처럼 문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환상의 세계가 와 펼쳐지기 시작하죠. 지금 스케일이 미쳤네. 뒤이어 어렸을 때부터 그 야구 강식이 좀 있어요. MG의 아이콘 래퍼 레원, 경영이 형도 인정하는 대세 개그맨 황재성, 프라우드먼 리더 댄서 모니카, 구 신사임당 유튜버 주원규, 유학파 출신 아이돌 클로이, 해급 신병 성윤관이 배우 김현규, 솔로족 시즌1 출연자 인플루언서 신지연, 멘사 회원이자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 김나미까지 총 9명이 체크인을 완료한다. 이제 남은 사람은 단 한 명. 두뇌 서바이벌 최강자이자 프로게이머 홍진호님. 홍진호님이나 홍진호 형님이라든지.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숫자 2의 권위자, 숫자 2의 권위자. 박수 칠 때 떠났었는데 갔다가 또 못하면 어떻게 하지? 전 프로게이머이자 현 포커 플레이어 홍진호까지 체크인을 마치며 아이고 안녕하세요. 킹 니네들 나 못 이겨. 총 10명의 손님이 타임호텔에 입성하죠. 그는 오자마자 순간 제가 빠르게 따다다다닥 스캔을 했는데 출연자들을 스캔하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이거 좀 멤버가 다 족밥들이, 아니 할만하거나. 이번이야말로 우승을 노려봅니다. 아 최강자분이 서바이벌 재밌어지려면 최강자 먼저 떨어뜨려야 돼요. 초면인데 개소리 예술. 옹규님 본인이 이런 서바이벌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경향이 살짝 되면서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일단 준비를 엄청 많이 하고 갔더라고요. 시작부터 지린인 탐색전이 오가는 가운데 더 타임 호텔에 초대받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올 법한 커요운 토끼가 등장해 저희 호텔을 소개해드릴게요.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호텔의 기본적인 룰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죠. 최대 3억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무엇보다 우승 시 최종 우승자의 워치에 남아있는 시간을 시간당 500만 원으로 환산해 지급해드립니다. 시급 5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뭔가 이 안에서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모두의 마음에 아마테라스를 지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환영의 의미로 웰컴 시간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처음 주어진 시간은 남은 시간 들어왔다. 들어왔어요? 불과 24시간. 그 말인즉슨 뭐야? 아 그냥 오늘 시간 못 보면은 그냥 오늘 떨어지는 거야. 당장 오늘부터 탈락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이어서 안내가 끝남과 동시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약간 긴장됐어요. 숫자가 막 줄어드는데 시간이 쑥쑥 줄어드니까 게스트 입장에서 1시간을 500만이라 계산했을 때 1분당 약 83,300원이며 쓰지도 않았는데 사라지는 잔고를 보는 느낌? 그저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1초당 1,400원이 증발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야 오늘만 사는 놈들이야 우리. 모두가 원빈으로 빙의한 채 레스토랑으로 향하죠. 인스타 감성 물씬 풍기는 식당이 그들을 반기지만 피자가 2시간이에요. 와 비싸. 그 가격이 발목을 잡습니다. 피자 한 판에 무려 1,000만 원을 태우는 격이었죠. 아 먹긴 먹어야지. 무조건 먹어야 돼. 먹어야 또 힘내고 또 이제 게임에서 우승하지. 근데 저는 배가 안 고파서 아직은 안 먹을게요. 이에 무조건 참는 사람과 그래 제가 이거 먹어볼게요.
일찬 정식? 최대한 아껴보려는 사람, 사장님 주문이요. 그 트러플 크림 리조또 하나랑요. 이 와중에 플렉스를 조지는 사람과 저 피자 하나 주세요. 막 10분 때문에 못 입고 막 이런 상황이 될까요? 나는 초 단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 주문할게요. 저 1찬 정식으로 주세요. 네. 팔랑귀 세계 챔피언 등 시작부터 여러 인간 군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왔다. 이거 잠시 후 플렉스한 테이블에 잘 나온다.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세팅되기 시작하고 피자 크네. 일찬이 너무 궁금해. 구성원 대부분이 30분짜리 저렴이 1찬 정식을 시킨 테이블도 각자 다 다른 일찬이었으면 좋겠어. 반찬이 한 개인 거지 구분 있지 않을까요? 행복 회로를 오지게 돌리기 시작하는데 1찬의 종류는 바로 일찬 나온다. 아니 이거 구잖아요. 치킨무였죠. 플레이팅은 또 겁나 신경 쓴 게 더 킹받는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장난 아니야. 소비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던 그때 자, 여러분 시간 받습니다. 나미가 자신이 산 피자를 당근하기 시작하죠. 그럼 하나에 20분? 심지어 선착순으로 큰 거 드릴게요. 먼저 산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추가해 1천 팸들을 급박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잘 먹을게요. 저도 하나 할래요. 자신이 먹을 3조각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 조각당 20분에 파는 나미좌. 결과적으로 원하는 음식도 먹으면서 지금 60분 버셨어 저걸로. 시간도 버는 꺽 먹고 알 먹고 전략을 선보이죠. 시작부터 완벽한 창조 경제를 이루며 타임호텔의 다크호스가 될 것을 예고합니다. 지금 먹는 거에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니야.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몇 시간 뒤 휴식 중인 그들에게 더타임 호텔 손님 여러분, 잠시 후 카이로스 게임을 시작합니다. 모두 타임스퀘어로 모여주세요. 드디어 첫 번째 게임 시간이 다가오죠. 뭐야 이거 뭐 생겼네? 쇼파가 놓여있던 곳엔 정체를 알 수 없는 게임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 여러분, 곧바로 토깽이가 등장해 룰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제 카이로스 게임을 할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란 기회의 신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기회 또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매일 진행되는 메인 게임이자 호텔에서 지낼 시간을 버는 시간이었죠. 라임 지렸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아주 간단한 게임부터 해볼게요. 그 포문을 열 첫 번째 카이로스 게임은 바로 2대2 가위바위보입니다. 2대2 하나 빼. 2대2 가위바위보는 말 그대로 2명씩 팀을 이뤄서 하는 가위바위보 대결이었는데 게임에는 총 14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가위 4장, 바위 4장, 보 4장, 특수카드 2장으로 이루어졌으며 특수카드는 자신의 팀원의 카드를 똑같이 복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어 특수카드를 가진 사람이 가위를 가진 사람과 팀이 될 경우 특수카드도 가위 카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4장의 카드를 10명의 플레이어에게 무작위로 나눠주며 지급하고 남은 4장의 카드는 추후 지배인이 공개하는데 이때 공개된 카드들로 서로의 패를 유추해야 했죠. 또한 서로 카드를 유추하고 연합까지 꾸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보여줘선 안 된다는 룰도 있었습니다. 너무 어렵다. 분명 토끼쉐리가 첫날이라 쉽다 했던 것 같은데 룰 설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렇게 자신과 같은 패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과 팀을 이룬 후 서로 협의해 방어할 2사람을 선정합니다. 가위바위보 승부를 합니다. 이때 공격팀이 이긴 경우 공격팀에겐 플러스 2시간이 주어지며 방어팀에겐 마이너스 2시간의 페널티가 부여되죠. 반대로 방어팀이 이긴 경우엔 공격팀에게 마이너스 2시간의 페널티와 방어팀에겐 1시간을 추가한 3시간이 부여됩니다. 방어하면 좋네. 즉 섣부른 공격은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또한 무승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대결이 끝나면 사용된 카드는 공개되지 않고 모두 수거됩니다. 이후 지배인이 가지고 있던 4장과 섞어 또다시 무작위로 한 장을 나눠주는 구조였죠. 그래서 누군가의 카드를 알았다 해도 언제든 바뀔 수 있게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4명이 모였지만 승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카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엔 승부가 아예 성립되지 않으며 공격팀에겐 마이너스 2시간의 페널티와 방어팀에겐 플러스 1시간이 주어지고 이때 카드는 교환되질 않았죠. 한 라운드는 총 3번의 대결이 이루어지거나 15분이 지나면 종료되며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한 게임도 참여하지 못한 플레이어는 마이너스 3시간이라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무조건 한번 해야 되네. 해야겠네요. 즉 오히려 게임을 지더라도 참여하는 것이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었죠. 게임이 어려우신가요? 또 찬스 아이템 또한 존재했는데 다른 한 사람의 카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스킨 아이템이었습니다. 얼마야? 가격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이 대가는 자신의 시간 마이너스 1시간 지불이었죠. 1시간 너무 비싼데? 무언가를 얻고 싶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아주 무서운 공간이었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가위바위보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렸네요. 5분 만에 토끼구이가 마려워지는 가운데 처음에 게임이 너무 쉬운 것 같은 거예요. 쉽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토끼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룰을 이해조차 못한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라운드 몇 개가 지나갈 때까지만 잘 버틴다면 오늘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몇 라운드 진행되는 건 없어요? 문제는 한 명의 타임워치가 0이 될 때까지 라운드가 무한으로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럼 한 사람이 탈락하는 거예요, 0이 되면? 첫날부터 무조건 타락자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카이로스 게임을 시작합니다. 나 무서운데. 진짜 무섭다. 긴장할 새도 정리할 새도 없이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유롭게 한 분씩 나와서 목걸이와 카드를 받겠습니다.
카드 확인할 때 얼굴을 홍진호의 보자기를 시작으로 모두의 카드 배분이 완료되고 곧바로 남은 4장의 지배인 카드가 공개되죠. 지배인 카드는 망설이지 말아요. 모두가 알이 매혹에 걸린 가운데 보 3장과 특수한 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모든 플레이어 중에 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데 그럼 보 큰일이네. 뭐가 망했네. 뭔가 특수만 찾아다녀야 되잖아. 홍진호뿐이었죠. 뭐야 이거? 처음부터 날 먹이는 건가? 뭐지? 진호가 현재 불리한 이유는 보가 혼자이기에 2대2 공격을 하기 위해서 보로 변할 수 있는 특수카드 팀원을 찾아야만 하는데 근데 특수 도형을 어떻게 찾지? 특수 찾는 거 걸리는 순간 무조건 알 것 같은데? 이를 가위 가진 사람이 캐치할 경우 꼼짝없이 방어팀으로 소환될 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네, 가위도 마찬가지긴 하다. 가위를 가진 사람들도 보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빠르게 보를 찾지 못하면 바위에게 지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 불리해졌죠. 1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승부를 원하시는 손님은 제한 시간 내에 대결 테이블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1라운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 점심 식사 후 게스트들의 남은 시간은 이러했습니다. 플렉스를 조진 레원 홍진호가 꼴등인 상황. 뭐예요? 하지만 다들 뭐예요? 뭐예요? 시작과 동시에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문제가 되어버리죠. 그저 묻기만 할 뿐 뭐예요? 대답은 하지 않아 하염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나 해볼래. 잠깐만. 남이좌가 남다른 행동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아이템 쓰신 거 같은데? 쓰셨어요? 벌써 썼어요? 1시간을 소비해서 진호가 유일한 보임을 알게 되죠. 나 세상 큰 비밀을 알고 왔어 지금. 이에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슬슬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는데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선 뭐예요? 솔직하게 진짜 주시는 거 알고 서로 안 들키기. 상대를 믿고 반드시 내 패를 까야 했습니다. 나도 봐요. 같이. 그렇게 서로가 같은 카드임을 알게 되면 곧바로 주변에서 분위기를 캐치하며 카드를 유추하는 방식이었죠. 저분이 가위이신 것 같아요. 물론 늘 추리가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니카는 뭐예요? 이분은 왜 이래요? 이에 반해 아예 다른 방식을 취하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가만히 숨어 있자. 모니카는 자신의 패를 철저히 숨기며 주변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고 혹시 클로이님 네. 특수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클로이는 진실보시 되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 근데 지금 너무 얼굴 다 드러나 지금. 그런데 그때 근데 레오나, 우리가 같을 거라고 생각해. 가장 먼저 존박이 전략을 꺼내들죠. 아 같이 얘기해야 돼요. 서로 같은 가위임을 알게 된 상황하 보가 한 명뿐이기 때문에 잘못 찍을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역으로 우리가 바위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럼 보가 우리를 찍을 거 아니야. 바위 코스프레를 해서 보가 직접 찾아오게끔 만드는 지리는 묘책이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보자. 하지만 뛰는 존박 위에 저희 혹시 저희 대결 시간이 이걸 신청하려고. 대결 신 나는 지연이 있었죠. 지연은 현규와 팀을 맺은 후 언니한테 진짜 까놓고 얘기한 건 저는 우리 둘이 아니에요. 진실보시 특수카드라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진 오빠 진짜 보고 같아요. 보와 특수를 제외하면 남은 카드는 바위 4개와 가위 4개, 즉 바위인 지연은 대결을 해도 최소 무승부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없는 상황. 그래서 곧바로 계속 같이 다니던 존박과 레온을 픽해버리죠. 첫 번째니까 망설이지 말고 한번 공격을 해보자 했는데 그리고 그 결과는 공격팀이 승리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존박은 전략을 써보지도 못한 채 카드를 교환하게 되죠. 이제 섞인 거죠 카드가 한번. 어느덧 남은 시간은 단 20초. 저희 공격. 공격했다 패배할 경우 2시간이 깎이지만 아예 미참여일 경우 그래 마이너스 3보 되겠다. 마이너스 3시간의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난 뭔지 모르는 거야. 추론 없이 바로 진행되는 두 번째 경기. 승부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결과는 방어팀이 승리했습니다. 방어팀의 승리였죠. 재성은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3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1라운드가 종료되고 그냥 저희 그냥 끝난 건가요? 게임에 참여하지 않은 홍진호와 클로이는 마이너스 3시간의 페널티를 받게 되죠. 괜찮아. 한 시간 차이여가지고.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게임에 어느 정도 적응한 사람들은 두 번째 판은 어떻게 되더라도 서로한테 까고 서로 공격 안 하기 어때? 이번에 너랑 카드가 내가 똑같아. 슬슬 연합을 형성하는데 가만히 지배인 카드를 보던 진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내가 바위인 척 흘려서. 먼저 아이템을 써 레원. 지금 누가 절로 갔어? 다들 이제 시간 쓰기 시작하네. 레원의 카드가 가위임을 확인한 뒤 영훈이랑 저기 지훈이랑 한번 붙어야 되니까 팀 구간 보여줘. 머릿속으로 표를 그리기 시작하죠. 레원과 지원이 가위라 가정할 경우 가위 4장과 특수 2장의 소유자가 확정되며 보 또한 한 장을 제외하고 출처를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은 카드는 바위 4장과 보 한 장이었습니다. 즉 현재 보를 가진 진호와 특수를 가진 클로이는 남은 5명 중 누구를 뽑아도 이길 확률이 58,000% 아니 80%나 되는 것이었죠. 팀 3장이랑 모니카츠 지훈이는 꽤나 높은 확률로 준것 같은데? 과감하게 두 사람을 픽하는 진호. 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결과는 공격팀이 승리하였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줄어가지고 또 강력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어. 한편 레원에게 큰 시련이 다가오는데 저기가 보고 둘이네. 저기를 공격해야 되고. 공격해야 될 대상이 연합을 맺은 존박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레원은 공격할 수 있는 형님밖에 안 남아서 그냥 빨리 하고 카드 바꿔요. 형과의 의리를 선택하고 그 사이 같은 팀 지연은 보고 가다네. 볼을 찾는 클로이를 통해 클로이 알아냈어. 클로이
그녀의 카드를 유추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서 곧바로 클로이 모니카 듀오를 지목해 공격을 시도해보는데 예상과는 달리 무승부입니다. 무승부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전 아까처럼 계속 그대로 안 했으니까 게임을. 지연 언니가 저한테 어떤 카드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말하면 당연히 말해줄 것 같았는데 진짜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첫 라운드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폭풍 성장한 클로이가 혹시 뭐 알아요? 페이크다 이 병자기? 마치 보인 척 무시기형 뺨치는 메스도 연기를 선보였기 때문이었죠. 결과적으로 클로이는 특수카드였고 모니카는 가위였습니다. 너무해. 나 기억해. 다음 대결은 레온의 양보 덕에 존박 재석팀이 손쉽게 포인트를 따내고 3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곧바로 3라운드가 시작되죠. 보만 한번 찾으면 돼. 점차 모두의 추리가 빨라지는 가운데 레온과 지연은 그냥 쓴다. 적극적으로 아이템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현규님이요. 빨리 아이템 카드를 빨리 해서 누구 거 알아낸 다음에 1시간을 소비하더라도 지목당해서 감점되는 건 피하자의 어떤 생존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공격을 성공해서 공격팀이 승리했습니다. 조금씩 시간을 추가한다는 마인드였던 것이죠. 확인해보길 잘해요. 1시간씩 쓰고 2장 딴 거니까. 했으니까. 돈을 빨리빨리 써요. 새로운 투자 방법이 등장함에 따라 아이템집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게임도 점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너 점수가 어떻게 되지? 점수는 몰라요. 저 시계랑 봐. 빨리 해 시간 가 지금. 이에 손님들의 마음도 덩달아 급해지기 시작하죠. 남이 재성이 가뿐하게 공격을 성공하고 변경된 지배인 카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뒤바뀐 카드를 공개하는데 4장의 카드 모두가 똑같다. 전과 동일합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할까요? 특이한 결과에 테이블이 아수라장이 된 그때 이러면 안 되지. 남이 전화 죽입니다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지배인 카드가 4장인데 그 4장이 전과 한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인즉슨 저희 4명한테 들어오는 카드가 똑같을 거잖아요. 운이 따라준다면 한번 팬덤을 또 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빨리 움직였어요. 아니 저 사람 이를 눈치챈 레온이 레원이요. 왜? 아 진짜 그러지 마. 오대수에 빙의해보지만 그거 뭐예요? 재성의 팩까지 확인한 나미는 저 게임할게요. 또다시 레온 모니카를 지목합니다. 우리랑 같은 거야? 우리 칼 안 봐. 안해. 나 진짜 안 해. 그렇게 순식간에 공격팀이 승리했습니다. 남이 재성은 4시간을 얻고 레온 모니카는 4시간을 잃게 되죠.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최하위 손님 3명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최하위 무조건 같아. 현재 최하위 3명은 바로 주원규, 레원, 존박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빠르게 패를 잃고 많은 패를 당한 사람들이었죠. 라임도 지렸고 아 이거 잘못됐다. 내가 그렇게 많이 깎였나? 정신 차려야겠다. 이에 최하위 3인 간의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다들 말이 없어졌어. 그 와중에 레원과 존박이 일단 우리 둘은 그냥 끝까지 지키는 걸로. 그러자. 다시 한번 깐부력을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5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짝은 없으세요? 5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짝이 되어 드릴 수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하는 존박. 심지어 카드를 서로 공유해보니 원규가 존박을 공격하면 성기운되는 상황이었죠. 좋다. 이에 그의 선택은 대성님이랑 레원님을 공격하겠습니다. 대신 공격팀이 승리했습니다. 공격팀 플러스 2시간 마이너스 2시간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이해합니다. 나 진짜 그렇게 멘탈이 제대로 나간 레온은 다위예요? 뭔데요? 다위구나. 저 할게요. 대결 무새가 되어버리고 몰라. 모르는데 자꾸 할게요라고 하면 어떡해. 공격하자. 저희가 먼저 한다 했어요. 저 먼저 한다 했어. 점점 더 모니카 성급해지기 시작하죠. 누나가 알려준 거예요. 방어팀이 승리했습니다. 뭐야? 누나가 알려준 거예요. 짜잔. 모니카 씨가 처음으로 그렇게 뛰니까 마음이 진짜 급했어요. 한편 아 처음에 게임이 너무 쉬운 거 같은 거예요. 엄청난 자신감으로 시작했던 엄기도 대결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래 공격해. 자신감이 넘치다가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계산이 하나 빠졌어. 순식간에 58,000도 돌변해버리는 모습을 반복하며 일단 둘이 같은 팀이네요 일단. 자가당착에 빠져버리죠. 빨리 안 오시나요? 게다가 동료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과 오케이. 모니카님과 조급한 마음이 이거 진짜 찍어야 돼. 아니 지금 와서 지금 그를 더욱더 왜 뭐가 문제예요? 이거 안 해도 되나요? 개미지옥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렇게 공격당해요. 저희 타겟 됐죠? 네 그렇게 해요. 결국 카드를 제출해 주세요. 이거 이거 성립이 안 될 것 같아. 대결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2 미성립, 대결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3 미성립, 4 미성립을 달성하며 나 진짜 멍청해진 것 같아. 최악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죠. 되게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 너무 막 최하위권에 있으니까. 이어서 아주 치열하고도 이거 안 되면 그냥 나 집에 간다. 숨막히는 게임이 계속되고 친구야 어쩔 수 없네. 안정권이 되어가는 사람들과 괜찮아. 더욱 체크아웃 직전인 사람들로 갈려지며 결국 체크아웃 손님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카이로스 게임을 종료합니다. 1위 김남희, 2위 황재성, 3위 홍진호, 4위 김현규, 5위 클로이, 6위 신지영, 공동 7위 존박 레온, 그리고 체크아웃을 할 손님은 바로 모니카님은
타임워치에 자녀 시간이 없으므로 모니카였죠. 근데 저는 배가 안 고파서 아직은 안 먹을게요. 식사조차 하지 않고 가장 많은 시간으로 게임을 시작했던 그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패를 알아야 유리한 게임에서 혼자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 결과 3시간이 차감되었습니다. 게임 미참여와 수많은 패배로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2대2 게임이기 때문에 한 명은 무조건 파트너가 있어야 되거든요. 더 당돌하게 물어볼 걸. 하지만 제일 원망스러운 건 이제 저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법. 후회만을 남긴 채 가장 먼저 모니카가 타임호텔을 떠나게 되죠. 이제 남은 손님은 9명. 저 여기 오기 전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대회 나왔던 게임들 다 찾아보고 막 그러고 왔거든요. 제일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그게 제일 많이 나온 거 알죠? 경기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의 이미지는 허당 그 자체로 굳어진 가운데 더 타임호텔 VIP 손님들을 위한 스위트룸이 오픈되었습니다. 스위트룸이 오픈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당일 게임 에이스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 1등이 스위트룸 아니야? 오늘의 VIP 손님은 바로 김남희님입니다. 김남이었죠. 남은 시간도 1등이었지만 나 해볼래 잠깐만. 행동력에서든 추리에서든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에이스였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레스토랑으로 가서 저녁 식사 우리는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평범한 서민들은 식당에나 가고 잠시 후 모두가 식당으로 향한 사이 홀로 스위트룸으로 향하는 남이 럭셔리함은 물론이고 호화로운 식사와 각종 주류까지 무료인 미친 베네핏을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손님을 네. 한 분 혹은 두 분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초대 권한까지 주어져 연합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세력이니까. 프라이빗하면서도 공식적인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찬스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손님은 바로 황재성이었죠. 저는 사람은 한 번 정하면 잘 바꾸지 않아요. 재성 오빠를 무조건 원픽이에요. 운 좋게 남이의 눈에 들었던 재성은 오늘 그녀와 좋은 케미를 보여주며 함께 안정적인 상위권을 달성한 파트너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사임당님 해도 되고 아니면 박이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오늘 경기를 고려해본다면 안내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전방님 김남희님께서 스위트룸 룸서비스에 초대하셨습니다. 존박이 당선되죠. 이어서 아무 데세요. 김남희 여신 사회생활 1티어 존박이 합류하고 소주랑 맥주가 3병씩 무료라는 거야? 공짜 소맥까지 등장하자 오늘부터 우리 절친하자 남이야. 완벽한 나미 카르텔이 생성됩니다. 한편 아래층 서민들은 아니 근데 보니까 재성이 따로 불렀지? 존박 또 불렀지? 나미님이 뭔가 본인만의 이런 좀 바운드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세 사람의 비밀 회담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죠. 남이 누나 뭔가 대장되고 있는 것 같아. 그 시각 이미 나미 대장님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무릎을 쉽게 허락하는 거거든. 오대수를 받고 있는 존박 관우도 울고 갈 지리는 충성심이었습니다. 이런 호사를 게다가 더 지리는 안주까지 도착하며 김 회장님을 진행시켜. 마시고 죽어보자고. 분위기가 더 무르익어가기 시작하죠. 저랑 같은 걸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우회가 생겼습니다. 몇 시간 뒤 위에서 뭐를 하길래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지금 이게 말이 되나? 스위트룸에서 함흥차사가 된 사람들을 토대로 연맹이 생길 것 같아요. 언규가 추리를 시작합니다. 스위트룸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술상을 뭐 100개를 줘도 별로 그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보다 혼자만 봐야 되는 뭔가. 그리고 조금 뒤 그의 생각은 여러분, 더 타임호텔에서의 첫날밤은 편안하셨나요? 성지가 되어버리죠. 스위트룸의 가장 핵심이자 숨겨진 혜택은 바로 내일의 카이로스 게임은 바로 코인 시세 조작입니다. 내일의 게임과 룰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것. 코인 시세 조작은 먼저 게임을 위한 투자 카드 9장이 있습니다. 지배인 카드가 결정되면 여러분에게 8장의 투자 카드와 1장의 조작 카드를 섞어 4가지 코인 중 한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설명만으로도 이 게임은 그 정보가 저만 안다고 해서 독점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은 정보가 아니에요. 도움을 준다고 하면은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절대 다수가 유리한 게임이었습니다. 다음날 안경 한번 빌려줘. 이거 있어야 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4잔. 진행시켜. 환경영의 지린 플렉스를 시작으로 모두의 아침이 시작되는데 나미가 그의 동선을 체크하더니 곧바로 뒤쫓아가죠. 그리고 나 오늘 게임 알아. 본격적인 연맹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스위트룸 알려주나 봐. 나미 카르텔의 첫 영입은 바로 진호야. 홍진호. 이게 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 게임의 룰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게임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선 약간 안 좋은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게 주안건인 거고. 더 지니어스 우승자의 경험과 지식이 절실했기 때문이었죠. 딱 한 명 홍진호였습니다. 그렇게 진호까지 추가된 나미 카르텔은 라운지바에 모인 뒤 근데 문제는 지배인이 이 중에 코인을 하나 가져가고 지배인의 조작 코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번 게임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될 조작 카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조작 카드란 매 라운드마다 한 장씩 받는 카드 중에서 자신이 조작 카드를 갖게 된다면 남의 카드를 강제로 가져올 수 있고 빈자리는 지배인의 카드를 채워넣을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남의 종목을 망치고 자신의 종목을 떡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 다 없어?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이니까 아니야? 길어진 부재가 의심을 낳기 시작하고 난 저기 라운지 바에 가봐야겠다. 나와봐 가볼래. 지켜보던 막내 라인이 라운지 바로 출발하죠. 그리고 곧이어 바 안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홉 명이 2, 3, 4로 나눠지려면은 최대한 가까이 귀를 대보지만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기는 어려운 상황. 이에 두 사람은 뻥카를 준비해 급습하기로 결심하죠. 오빠 얼마? 그렇게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마자 오빠 얼마? 갑자기 얼어버린 4인방. 주방장 잘못다 걸린 것 같아. 왜 그래요 진짜로. 야한 비디오를 보고 있을 때 희곡쪽한테 걸린 느낌, 그거보다 좀 더 했습니다. 한편 왜냐면은 9명이면 결국에는 5가 되는 쪽이 더 유리하니까. 원규도 강력한 4명의 연합을 제압하기 위해 5인 연합을 꾸리기로 결심합니다. 남은 친구들을 데리고 뭔가를 해봐야겠다. 그런데 그때 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타임스퀘어에서 오늘의 공지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모두가 로비로 소환되고 오늘부터 1층 타임뱅크에서 시간을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뭐야? 새로운 공지가 전달되죠. 그리고 동시에 저 갔다 올게요. 행동파 남이저가 곧바로 뱅크의 문을 두드린다. 타임뱅크에서는 시간을 입금하여 24시간마다 무려 20%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예금 서비스와 더불어 그리고 탈락자 맞추면은 2배. 아, 배팅 있어? 시간 뭐야? 2배. 토토도 울고 갈 타타가 준비되어 있었죠. 원하는 사람에게 최대 2시간 배팅이 가능하며 그 수익률은 무려 2배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탈락을 정해놓고 탈락시키는 거라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찍고 힘을 모아 탈락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죠. 뜻이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탈락자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싸늘하다. 느낌이 온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배팅이 됐을 것 같은데 나한테. 이에 발등이 떨어진 영규가 형님 저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호에게 게임에 대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게임에 대해 묻기 시작하는데 어제는 결국은 이제 그 가위바위보 게임이었고 네. 약간 고정된 템이 없잖아.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연합이 좀 필요한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네 분이서 가서 게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했고 이번 게임은 협업이 필요한 게임이에요. 협업이 필요하대요. 네. 우리도 뭉치면 되잖아요. 나머지 5명이 모여 그들과 대항할 연합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자리에 내가 있어도 괜찮아? 네. 밥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있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상대팀인 재성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왜냐면 여기서 하셨던 얘기를 기반으로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찬으로 바꿀 수 있는. 밥을 먹기도 전에 체할 지경이었죠. 팀 할 생각이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린 누구랑 합니까? 클로이님은 생각이 있어요? 네. 그렇게 아니 저기서 안 봐도 나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있는 게 낫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오픈북이 펼쳐지고 나 지금 아무 맛도 안 느껴져, 알지? 누군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5인분의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덧 게임 시작 5분 전 남이팀은 주원규에게 탈락자 배팅을 몰기로 하고 원규팀은 그냥 우리도 뭉치면 잘 되는 게임일 것 같아. 우리가 뭐 다음번에 어떻게 되더라도 이번 게임만은 다시금 각오를 다지며 5명이서 힘을 합친다. 모두가 결전을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현재 1등은 황재성, 최하위는 레원이었고 남이는 은행에 10시간을 넣어둔 터라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었죠. 이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쭉 패고 싶은 목소리가 아닌 반가운 목소리와 함께 게임이 시작되고 오늘의 카이로스 게임은 바로 코인 시세 조작입니다. 본격적인 룰 공개가 이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진 투자 카드를 4개의 코인 중 하나에 투자해서 가장 큰 수익률을 만들어야 되는 게임이며 투자 카드는 총 -5부터 -1까지 그리고 2부터 5까지 총 9장이 있었습니다. 이 9장 중 한 장을 지배인이 선택해 가져가며 아까 설명했던 조작 카드를 넣어 다시 9장을 맞춘 뒤 게스트에게 한 장씩 무작위로 나눠주는 방식이었죠. 라운드가 시작되고 코인 시장이 열리면 각자 갖고 있는 투자 카드를 4가지 코인 중 한 곳에 투자할 수 있으며 코인에는 각각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호카 코인은 2명, 알파 코인과 코알라 코인은 3명, 하이에나 코인은 4명까지 투자가 가능했죠. 또한 투자는 10분 동안 이루어지며 시간 안에는 언제든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투자가 종료되면 각 코인별로 투자한 카드의 숫자들을 곱하게 되는데 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했죠. 허나 음수 2개를 곱하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기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패를 알아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코알라 코인은 마이너스 곱하기 -3이므로 총 15%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며 4개를 놓을 수 있는 하이에나의 경우 조작을 가진 사람이 이 카드를 뺏어온다면 무려 120%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죠. 하지만 원래 이 카드 자리에 대신 지배인 카드가 적용된다면 알파카 코인은 8%의 수익을 얻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코인 종목에 나 혼자만 투자했다고요? 또한 혼자만 존버하고 있는 경우는 투자 카드와 상관없이 50%의 수익률이 지급됐죠. 고로 오히려 나홀로 투자를 노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크게 50% 이상 만드는 거 아니면 혼자 하는 게 조금 또한 6, 7라운드는 수익률 2배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일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혼자 투자한 사람은 2배를 적용하지 않고
않고 그대로 50%의 수익률만 드립니다. 또한 우승자는 7라운드 종료 수익률이 가장 높은 손님이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오늘부터 더 타임 호텔의 체크아웃 게임이 활성화됩니다. 신났어 아주. 그 체크아웃 게임이라 함은 꼴찌 손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게임 최하위가 한 명을 지명해 탈락자를 가리는 데스매치를 벌이는 형식이었습니다. 혹시 체크아웃 게임에 지목될까봐 불안하신가요? 또한 우승자에게는 체크아웃 패스권 2장이 주어지며 본인 및 다른 손님에게 사용하여 체크아웃 지목을 피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하자면 이 룰은 꼬였다. 탈락자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지고 지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끝없이 수많은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게임 자체에도 변수가 있었는데 이거 뛰어다녀야 되네 이것도. 각각 2개의 코인들 간의 거리가 거리가 있네 거리가. 상당히 멀단 것이었죠. 그렇게 코인 시세 조작 1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각각 자신의 카드를 받아가는 사람들, 조작 카드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첫 번째 조작 카드의 주인은 바로 나비자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초반 주도권은 나비팀에게 있다는 것이었죠. 1라운드 시작합니다. 그렇게 게임이 시작되고 역시나 가장 인기 있는 코인은 바로 최대 4명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하이에나 코인이었습니다. 곱하기에 따라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숫자만 잘 놓는다면 잭팟을 노려볼 만한 코인이었죠. 재성은 곧바로 뭐니? 클로이 집중 공략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닌 클로이님. 클로이님. 원로제 뺨치는 언규가 커버하고 있었죠. 저분들은 저랑 공유할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오라가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시작부터 마이너스 1이에요. 너무 안 좋아. 5인연합의 금이 가기 시작한다. 전 빠질 거예요. 저 빼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결국 hen규는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고 모르겠다. 오늘은 남은 시간은 1분 40초. 남이 팀이 그녀의 주도 아래 한 사람씩 카드를 내려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레원아. 왜 불러요? 불러서 내심 좋은 레온에게 일로와 살려줄게. 악마의 속삭임을 시전한다. 이어서 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제대로 홀린 레온은 자연스레 하이에나 코인에 합류하죠. 옛말에 어르신 말 들어가지고 나쁜 거 하나도 없어. 현재 하이에나의 합은 무려 180%. 나머지 아직 놓지 않은 사람들은 50%를 먹기 위해 솔로 투자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지. 저기 혼자. 저기 뭐지? 이에 지연이 비어있던 알파카 코인으로 카드를 옮기는데 갑자기 재성이 뛰기 시작하죠. 투자 마감 10초 전입니다. 그냥 두었으면 50%인 카드를 형 50 먹을 수 있는데. 굳이 그녀를 쫓아가 16%를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시간이 종료되고 와 이거 뛰게 되네. 아우 진짜. 죽을 뻔했어. 역시 명불 남이 팀의 지리는 계획이었다. 왜 여기 안 났어요? 자체 트롤링이었죠. 나 왜 뺐지 근데? 형이 결국 원기 형만 매긴 거예요 지금. 그것도 공동의 타깃에게 이득을 준 탓에 리포트를 당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투자 현황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뭐야 쿼카에 아무도 없어? 쿼카 코인에 분명 원규의 카드가 있는데 집계가 되질 않았죠. 그 이유는 제가 생각보다 달리기 되게 느리더라고요. 재성님이 딱 드는 걸 보면서 그쪽으로 저도 뛰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볼트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조작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미의 선택은 바로 지연이 카드 가져올게요. 신지연의 카드였죠. 일단 언규 오빠 거는 가져올 수 없고 못 났으니까 자신의 팀을 위해 하이에나는 이미 큰 플러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완벽한 계산을 마친 뒤 현규 씨 거를 가져올 순 없잖아요. 같은 데 투자했으니까. 본인까지 희생하는 재성 오빠 걸 갖고 오면 저기가 마이너스 10이 돼버리니까. 근데 지연이 걸 갖고 오면 나는 조금 손해지만 재성 오빠는 마이너스 4만 먹어도 되잖아요. 그야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리더의 선택이었습니다. 주원규님은 제한 시간 내에 종목 투자에 실패했으므로 코알라 시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언규팀도 레원이 진짜 이러다가 유연성을 발휘했어. 저 팀을 믿었어. 저 팀도 계속 저희 휘두르려고 할 거고 저희도 그냥 조금씩 가가지고 협상을 좀 봐야 돼. 레원이 1등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곧바로 2라운드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조작은 내가 이번에 조작이야. 남이 팀에게 있었죠. 이번에도 우리가 하이에나 그냥 먼저 맡아놓기만 하면은 무조건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 최근 하이에나 코인이 떡상했던 소식에 하나같이 모인 사람들. 여기 준비하는 것 봐 지금 전부 다 지금. 네, 요거 준비하고 있네 지금. 휘슬과 동시에 풀방이 완성된다. 뭔 줄 알고. 현재 하이에나 코인은 남이 팀에서 남이 한 명뿐이 불리한 상황이므로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코인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데 시간은 없는데 지금 자리도 없고 지금 빨리 해야 되거든. 일일이 다 대조하기엔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죠. 혼자 있으면서 아무나 골라. 혼자 있는 건 힘들지. 50불 먹는데. 그러니까. 그건 실패할 수가 있잖아.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근데 잘못하면은 마이너스야. 난 몰라. 그럼 난 내가 살기 위해 한다. 결국 의견을 모으는데 실패하고 지금 다 모여봐요. 언규팀 또한 여기는 문제 있어요?
아 그걸 몰라요. 저 몰라. 지금 이걸 몰라요. 안 알려주니까. 상대의 패를 몰라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여있으면 잠깐만 1분 30초? 잠깐만 1분 30초? 하염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팀플레이는 접두고 저거 누구야? 짜잔. 오직 마이너스 G를 피하기 위한 난 여기 그럼 뭐고? 여기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와 그냥. 각자의 생존 서바이벌이 시작되죠. 플러스? 투자 시간이 마감되었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오더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돼. 막 조작 카드를 준 진호의 선택은 건방진 황제성의 카드를 가져오겠습니다. 황재성. 홍진홍님. 오열하는 리액션과는 달리 재성 오빠가 마이너스 5가 적용되는. 진호의 완벽한 계산을 토대로 재성은 더 큰 수익률을 먹게 됩니다. 현재 2라운드까지의 결과는 레원이 1등을 달리고 있었죠. 이번에는 정말 못했다. 이에 진호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다 이거 구성을 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좀 쓸데없어 보였어요. 촉박한 시간에 모두에게 완벽을 가하는 것이 아닌 애초에 지금 우리가 지금 타겟을 사실 연규로 보고 있잖아. 지금 연규가 아무도 자기를 안 해주니까 혼자 계속 50% 보고 있잖아. 오로지 제1타깃인 주원규만을 공략해 최하위로 확정시키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방해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한테 패스권 주는 식으로 패스권까지 주어 적극성을 유도하는 지린의 전략이었습니다. 3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전을 수정한 지 시작된 3라운드. 그런데 진호가 현재 7%로 8등을 기록 중인 현규에게 다가가죠. 처음에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다 같이 살자 주의로 하니까 점수가 다 애매해지더라고. 그리고 그에게 은근슬쩍 여기서 약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 타겟을 이렇게 만드는 게 나은 것 같다. 억울한 전략을 속삭입니다. 지금 언제가 됐거든. 김영규님. 설상가상 3라운드 카드 배분이 끝난 시점에서 뭐야? 네? 또 저기 있어? 조작의 여신은 나비팀을 향해 웃어주고 있었죠. 이에 현규가 나머 제발 알아야 여기 어떻게 됩니까? 1등은 만들어줄 수 없지만 그렇죠. 1등은 말씀드릴 수 있죠. 1등은 안 얘기해 줄 수 그렇게 있어. 해주세요. 이래 고민도 없이 나비팀에 합류합니다. 이곳은 진호 형도 무서웠고요. 남희 누나도 무서웠고요. 야격강시 박이 형도 무서웠어요. 딱 이렇게 세 명이 너무나 견고했어요. 치열한 서바이벌의 세계였죠. 그렇게 언규연합과 남이연합의 교집합이 등장해버리고 저는 플러스 5입니다. 본인의 숫자는 물론이요 지금 신사임당님은 뭔지 알아? 2예요. 플러스 2. 자기 집 비번까지 알려줄 기세였습니다. 한편 언규는 모두가 하이에나 라인에 쏠려있을 때 슬쩍 50%를 먹기 위해 코알라로 피신하는데 누가 안 났어? 30초도 안 남았을 때 나미가 마킹에 들어가죠. 아니 나 궁금한데 나 플러스가 알고 온 거예요? 아니요? 조작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번 조작 카드의 주인공은 저예요. 또 남이었습니다. 신지연님의 카드 가져오겠습니다. 어차피 50%인 신지연을 지목하여 주은규가 혼자 50%를 못 먹게 막은 뒤 겨우 6%의 수익으로 막아버린 것이었죠. 300 미쳤다. 이 3라운드의 결과로 순위의 판도가 슬슬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호는 엉규를 뺀 나머지는 약간 좀 꿀 빨고 있는 게 우리가 엉규를 공격하니까 나머지들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지금 그냥 언규를 단순히 최하위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죠. 지목 당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을 저쪽에 생길 수 있게 내부에서 공격을 시켜야 된다. 체크아웃 게임조차 그들의 내부 싸움으로 만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투자 카드를 프론트에서 받아주세요. 그렇게 4라운드가 시작되고 오빠가 3이야? 4? 아니. 처음으로 언규연합의 조작 카드가 들어오죠. 그것도 현규의 패였습니다. 현재 하이에나 코인의 자리는 정확히 2대2로 두 팀이 동률인 상황. 이에 나미가 진호의 지령을 받아 지연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는데 현실이 같은 테이블인데 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냥 한번 찍어보려고. 아니 그래?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신다. 그런가 보다. 같이 이뤄야 되니까. 아 포섭이 안 되네. 잠깐만. 그렇겠지만 지금 하지만 재밌어요. 본인이 아무리 철두철미한 뜰 거기서 김영규 씨가 정보를 계속 줬잖아요. 이미 판은 기울기 시작한 상태였죠. 같은 시각 현규는 마이너스 5가 있으면 좀 개커지니까. 이렇게 좀 다 크게 먹고 하는 게. 조작 카드를 이용해 상대와 연합하자는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니 얘기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진호와 협상에 나서는데 돌입하자마자 대원이가 플러스 5고요. 플러스 5고 지현이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높은 수로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있어요. 모든 패를 닦아버린다. 하지만 진호 입장에서 너가 누구야? 너가 지금 같이 사회 가겠다 거야? 언규팀 대부분의 고득점을 위해 3인 하이에나를 가겠다는 전략을 들어줄 이유가 1도 없었죠. 그럴 경우 남이팀의 1등 확보가 미지수가 되는 데다 저는 지금 패를 다 깐 거예요. 저희 현규가 이미 모두 기부해버린 지금 근데 지금 나는 너가 말하는 의도를 전혀 모르겠어. 살려주면 네가 얻는 게 뭔데? 그리고 그걸 나한테 말하는 이유는 뭔데? 기부앤테이크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서바이벌에서는 정말 약간 좀 정말로 좀 멍청한 플레이예요. 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여기다 놓으세요. 그렇게 잔인한 현실에 맞닥뜨린 현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3초 남았어. 조작 카드를 쓰지 않으며 3초 남았어. 투자 시간이 마감되었습니다. 소윤모 그 자체로 빙의해버립니다.
그야말로 뭐 썼어요? 그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린 최악의 수였죠. 아, 내가 나 때문에 당황했다 이거. 그렇게 4라운드가 종료되고 남이 팀의 승기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어진 5라운드에서도 원규에게 계속해서 견제가 이어지며 제가 크게 플러스가 안 되는데도 저한테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계속해서 견제가 쏟아졌고 그냥 계속 밀려나고 재밌는 상황이었죠. 결국 투자 시간이 마감되었습니다.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 최저 수익률이 더 나은 선택이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카드를 놓지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리죠. 이대로 간다면 그의 꼴찌가 확실해 보이는 가운데 6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6라운드가 시작되고 이제부턴 수익률 2배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아 너무 아쉬웠어요. 아 내가 뭔가 설명을 잘 못하나 봐. 사지에 몰린 원규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자 우리 그 하는 분들 한번 와보세요. 연합팀을 모두 불러 모으는데 단 2라운드만 남은 상황에서 그들의 차선은 저희가 조작이 있으면 저쪽으로 얘네 팀을 해서 마이너스를 시켜야 돼 이제는. 2배로를 이용하여 상대팀을 마이너스 시키는 것. 그런데 근데 조작이 또 씨. 일단 무조건 이번에 우리 팀으로 와야 돼 한 번은. 나미가 3번째 조작을 뽑아버리죠. 야 미쳤. 선생님. 베테랑 진호마저 깜놀할 말도 안 되는 확률. 이제 언규만 마킹한다면 오빠나 오빠 중에 하나가 저기 가고 한 명이 여기 왔으면 좋겠어. 무난한 승리가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너무 많이 갔는데. 괜히 체크아웃 게임에 지목당할까봐. 지금 이게 나는 제일 싫은 게 그거야. 이쪽에서도 도와주고 저쪽에서도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는 되게 안전한 포지션 잡고 있는 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냥 내가 가져? 진호가 언규 마킹을 자진합니다. 그와 동시에 대신에 난 존박이 우수한 다음에 캐스권을 나한테 줘야 되더라고. 아주 확실한 권리를 요구하죠. 그럼 오빠 6라운드랑 7라운드 다 오빠가 죽일 거야? 뭐 그건 상관없어. 이것이 진호가 말했던 그렇게 고 기브앤테이크, 협상의 정석이었습니다. 투자 마감 10초 전입니다. 뒤늦게 뛰어보지만 6라운드의 결과는 언규의 압도적 꼴찌. 그렇게 마지막 7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의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고 남이 팀은 사실상 언규의 최하위를 확신하며 시간 많은 사람을 고를 거야. 내가 누구보다 많은 타를. 그 기준보다 오히려 저 친구는 뭐 네임드인 나를 해보고 싶다 이게 더 커 내가 봤을 때. 아니, 나한테 원한이 있지 않을까? 지목과 관련된 스몰 토크를 즐기고 있었죠. 반면 언규팀은 역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뭐예요? 마이너스 1. 그런데 클로이가 마이너스 1이에요. 예? 이거 마이너스 1인데? 정보 취합 단계부터 오류가 나기 시작하죠. 클로이님 잠시만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뭐 해요? 저요? 마지막이 다 돼가서야 특히 이제 클로이님 때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를 클로이가 계속해서 이상한 선택을 했던 이유를 비롯 내 말이 설득이 안 됐던 이유, 진행이 2배, 3배 더 힘들었던 이유. 모든 것들이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클로이와 레온이 우리 감싸줄 거예요? 붙여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이 팀의 스파이였던 것이었죠. 레온이랑 어쨌든 클로이는 저기에 있으면서 저기 정보를 다 가져오는 거지. 제임스 본드 돌고 갈 지리는 스파이 듀오였던 두 사람은 저 스파이 좀 잘해요. 순진무구하게 생겨가지고 상대팀 침투는 물론 표를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언규팀의 모든 정보를 넘겨주며 티가 안 나게 조금 그냥 묻어가자. 약간 어리버리한 척 하자. 약간 아주 완벽하게 미션을 완수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게임은 4대5가 아니라 2대7의 싸움이었던 것이었죠. 저기 가져갈래? 지배인 카드 1라운드. 저기 가져갈래? 지배인 카드. 왜 뺐어요? 이제야 모든 걸 파악한 언규. 투자 시간이 마감되었습니다. 많은 걸 의미하는 그의 한숨을 끝으로 마지막 투자가 종료됩니다. 그 결과는 최종 수익률을 공개하겠습니다. 주원규가 최하위를 기록하며 체크아웃 후보가 되었고 우승자인 존박이 홍진호 씨와 같이 쓰겠습니다. 약속대로 진호에게 체크아웃 패스권을 쓰게 되죠. 이제 남은 것은 언규의 지목뿐. 홍진호 선수를 선택할 생각이었어요. 승리하면 대박이고 아니어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갓진호의 예상대로 원래 홍진호를 지목할 생각이었으나 그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자 남아있는 분들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김남인인가. 차선책 김남희를 선택합니다. 후회할 텐데 왜냐면 저 은행에 시간 맡겨놨거든요. 그래도 김남인인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체크아웃 게임으로 김남희와 주원규의 대결이 펼쳐지죠. 곧 두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게 생존 보장 시간 24시간이 추가되고 두 분 토끼가 등장합니다. 토끼가 점점 싫어지고 있어. 이번 체크아웃 게임은 금은동 게임입니다. 각각 색과 무게가 조금씩 타는 토끼들을 걸고 더 많은 칩을 획득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었죠. 플레이어에겐 금토끼 3개, 은토끼 10개, 홍토끼 20개, 그리고 배팅에 사용할 칩 30개가 주어지며 성공자가 최대 12g의 무게에 해당하는 토끼들을 조합해 원하는 만큼 저울 위에 올립니다. 이때 상대방은 올린 토끼를 볼 수 없으며 오직 저울의 총 무게만 확인할 수 있었죠. 후공자는 이 무게만으로 토끼 개수를 유추하여 자신의 토끼를 조합해 저울에 올립니다. 선 플레이어의
토끼 무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g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이때 토끼의 가치는 금운동 순서로 매겨지기 때문에 동토끼로 12g을 맞춰서 12개를 내더라도 은토끼 하나만 내면 이기는 방식이었죠. 이후 서로 오픈전 치블 배팅에 승부를 내는데 참가자가 그 라운드를 포기할 경우 그 게임에서 쓰인 토끼의 개수는 공개되지 않게 됩니다. 즉 뻥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죠. 서로의 심리전이 아주 중요한 게임이었습니다. 게다가 대결 중에 더 많은 토끼들을 보유하고 싶다면 아이템을 구매해보세요. 시간으로 약간의 토끼를 구매할 수 있어 여유 시간이 있다면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남은 시간은 불과 1시간 남짓, 즉 토끼를 사려면 누군가에게 시간을 양도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저 10g 살 수 있게 10g이요? 1시간씩 해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본격적인 시간 구걸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얼마든지 빌려줄게. 너한테 하나도 안 아까워. 이틀 동안 쌓아온 신뢰들이 상당히 중요해 보였죠. 나미는 존박 6시간, 재성이 6시간을 받아 총 12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언규도 연합이었던 멤버들에게 십시일반 도움을 받아 4시간을 확보합니다. 게임 할 시간 들이면 덜 의심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거기서 나미 언니가 떨어져도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 시작 전 결국 네가 중요한 포인트 때 금을 쓰는 거랑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처럼 금을 안 쓰고 가져오는 거. 1타 강사에게 1대1 과외를 받는 나미. 홍진호님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팀한테 되게 위압감이 들게 할 것 같았고 든든한 아군들의 지원감 있게 경기장에 들어서고 첫 번째 체크아웃 게임, 금운동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언규 또한 그에 꿀리지 않는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사람들한테 마지막 이빨 자국은 남겨야겠다. 악에 바친 각오로 선공에 들어가죠. 그런데 추파춥스 고르나요? 세상 요란한 성공을 선보입니다. 주원규님 6g입니다. 이에 나미는 첫 판부터 2g인 은토끼 3개로 응수하죠. 왜냐하면 첫 판부터 금토끼를 낼 거라고 살 생각을 안 했어요. 언규의 첫 번째 패는 탐색 전용으로 약할 거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 그대로였죠. 김나미님 승리입니다. 언규가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어서 은 한 개통 7개로 아주 약한 패를 제시한 나미. 그런데 저절 기하겠습니다. 10개. 언규가 칩을 무려 10개나 베팅합니다. 이거 죽어야 돼. 이거 죽어야 돼. 이거 죽어야 돼. 이게 경우가 너무 적어. 이거만 죽어야 돼. 1타 진호자에게 속성 강의를 받은 그녀의 선택은 다이 스승의 생각과 일치했죠. 이 기세를 이어 이번엔 나미가 뻥카를 시전하는데 상대는 무조건 안전모드 나올 거라서 콜 못해. 콜하겠습니다. 언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수를 다 아니까 손동작의 숫자에 금노가 한 번일 거 아니에요. 손동작의 횟수와 놓는 시간을 체크해서 높은 패가 아닌 확신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뭐가 되게 팽팽하네. 둘이 서로 수를 읽고 있나? 서로 주거니 받거니를 계속하던 두 사람. 이번에 똑같이 은토끼 2개를 내놓는데 언규 필살기 썼네. 승부 성립을 또 안 시켰네. 언규가 궁극기인 미성립을 사용하며 해당 칩은 다음 대결로 넘어갑니다. 10개의 칩이 걸린 채로 다음 대결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약간 묶여있으니까 언규가 승부를 볼 확률이 크겠다. 과연 보유한 토끼를 이용해서 저울 위에 올려주세요. 이 타임 호텔에 지금 나미가 낼 수 있는 최강의 패를 했어. 두 번째 탈락자는 오! 뭐야 도겸? 누가 될까요? 뭐 이런 판이 나오잖아. 저울 오픈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티빙 오리지널 예능 더 타임 호텔은 시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타임 호텔에서 최후의 1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펼쳐지는 신개념 호텔 생존 서바이벌인데요. 어두컴컴한 분위기와 최소 직속 깐부인 친구들이 오너였던 기존 서바이벌들과는 달리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배경과 귀여운 토깽이 MC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백그라운드와는 달리 출연자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온 예능이었습니다. 특히 매일 시간을 얻기 위해 펼쳐지는 게임들은 과거 더 지니어스 팬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고퀄을 자랑했는데요. 거기에 출연자들 각자의 개성과 타임이즈 머니라는 타임 호텔만의 특수성이 더해지며 강력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마냥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며 어떻게 아군을 포섭하냐에 따라 순식간에 1등에서 체크아웃 신세가 될 수도 있는 룰이기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정도 좋았던 것 같고요. 평소 서바이벌 예능이나 두뇌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더 타임 호텔 1화에서 2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지금 바로 티빙에서 감상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개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복수 오바나.